대중문화 현상으로 우리 사회를 진단한다. 문화코드 94.5. 네, 매주 화요일에는 뉴스 안에 담긴 다양한 대중문화의 코드를 읽어봅니다. 문화코드 94.5. 오늘 정덕현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어요. 네. 추석 특집. 자, 이번 주말이면 바로 추석인데요. 네네. 오늘은 대중문화 속 엄마,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정 선생님은 어머니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 떠오르세요? 누구나 다 그러시겠지만 제 어머님이 먼저 떠오릅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어머님 하면 또 같은 동격으로 고향이 떠오르고요. 아, 그렇죠. 명절 때만 되면 이제 다 고향 가고 그 고향 계신 어머니 뭐 얼굴 떠오르는 거 다 똑같을 네.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문화를 좀 이렇게 들여다보는 사람이라 그런지 좀 어머니들 모습에 좀 다양한 얼굴들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모성애의 대명사 이렇게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모습은 기본으로 많이 보면서 또 다른 어떤 그 이미지의 어머니의 그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콘텐츠에 이제 투영이 네. 되거든요. 그래서 뭐 엄청난 그 생활력의 소유자, 그렇죠. 또 뭐 자식 잘 되는 일은 뭐든지 다 하는 여기 약간은 삐뚤어진 어떤 모성의 소유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또. 경우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희 어머니 모습도 그런 여러 얼굴을 다 갖고 계신데 그게 어머니도 잘못은 아니고요. 시대가 또 약간 어머님들을 그렇게 만든 면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또 어머니에게 요구하는 네. 다양한 역할들이 있으니까요. 네. 요즘 보니까요. 네. 아예 드라마 제목 자체가 그냥 엄마. 네.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엄마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드라마들이 다양한 채널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엄마라는 존재. 언제나 주목하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드라마에서 이 전통적으로 엄마를 빼놓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특히 네. 드라마에서는 네. 우리 이제 가족 드라마 전통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드라마를 전통 두 가지로 나누라 그러면 가족 드라마, 멜로 드라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가족 드라마의 결국 중심 축은 어머님이 쥐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이 가부장제 그 시절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그 압제 속에서 버티고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사실은 중심에 딱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는 약간의 판타지를 다루기 때문에 그 억눌린 엄마가 뭔가 확 그 뭔가 깨치고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드라마가 잡기 마련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중심에 있기 마련이고요. 멜로드라마도 사실 어머니가 또 중심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멜로드라마는 남녀 간의 사랑을 그렇죠. 다루잖아요. 결혼하냐 안 하냐 막 이거 막 들여다보잖아요. 근데 거기서 결정적인 키를 쥐고 계신 분이 어머니입니다. 맞아요. 어머니가 허락하냐 네. 안 하냐에 따라 자, 달라지는 거죠. 엄마가 반대를 하지 않으면 네. 멜로드라마 구성이 잘 안 되겠죠. 맞습니다. 지금 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난 2010년을 전후해서도 이 엄마 열풍이 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네 이 맞습니다. 책이 그때 엄마를 부탁해 이게 중심에 있었던 거 맞죠? 맞아요. 2010년도 전후해서 상당히 그 어머니에 대한 콘텐츠들이 좀 다양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어머니에 대한 콘텐츠는 예전부터 계속 뭔가 그 심파서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네. 사실은 이때 돼서는 엄마를 조금 다른 그림으로도 많이 네. 봤던 어떤 시대였던 것 같거든요. 엄마를 부탁해는 다 아시겠지만 해외에서 굉장히 호평받았던 소설이잖아요. 네. 그죠? 그게 이제 우리만의 엄마 정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는데 실제로 외국인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한다고 그런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면 한류 드라마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요 한류 드라마만의 특징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네. 가족적인 끈끈함 같은 건데 그 중심에 엄마가 딱 서 있다는 거죠. 아. 예, 그래서 그런 정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1년 전 2009년도에 아주 충격적인 영화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마더란 영화였죠. 맞아요. 모성애가 엄청난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아주 충격적인 맞아요.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김혜자 씨가 주인공이었잖아요. 국민 엄마라고 불리던 이 김혜자 씨가 이 전원일기를 통해서 거의 국민 엄마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죠. 마더에서. 엄마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당시에 많이 쏟아져 나왔다는 그렇군요. 얘기죠. 자, 그런데요. 요즘 뭐 이 개그 프로그램에도 드라마 속 엄마, 현실의 엄마 비교하는 게 있는데 네. 이 드라마 속 엄마들은 굉장히 극적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연도 파란만장하고 네. 과연 저런 엄마가 진짜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 사실 시어머니들 보면 비현실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극화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과거에는 뭐 그렇게 자기 자식이 최고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시어머니들 물론 많았는데 요즘은 사실 저희 장모님도 드라마 보면서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네. 아니, 세상에 저런 시어머니가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만큼 이제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드라마는 그 공식을 계속 따르고 있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억척스러운 젊은 엄마 이것도 요즘 드라마의 아주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워킹맘에다 슈퍼맘 이런 그렇죠. 애들이 나오는데 그런 엄마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너무 완벽한 어떤 이상향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공감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네. 요즘 시월드도 또 하나의 열풍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엄마의 또 다른 이름, 바로 말씀하셨던 시어머니. 그렇죠. 어머니는 그렇죠. 어머니인데 시어머니. 드라마 속에서는 좋은 시어머니를 본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시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로 봐도 네. 결론은 시자가 붙으면 엄마가 아니다. 이런 결론 아니에요? 다들 그러잖아요. 결혼할 때 되면 야, 넌 날 그 엄마로 생각해. 시어머니가 아니야. 엄마로 생각해. 나도 뭐 딸처럼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실제 현실로 딱 가면 또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된다. 드라마 안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그리는데요. 시어머니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존재죠. 결국은 봐봐요. 시어머니는 누군가의 엄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본인도 자신의 시어머니의 며느리였기도 했었거든요. 네. 또 희한하게도 가부장적인 전통 안에서 시어머니 같은 여성이지만 또 며느리 편 드는 게 아니라 남자들 편에 또 서거든요. 네. 요즘은 이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요즘 거꾸로 이제 사위가 처가살이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 애들 보육 문제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죠. 분가에 사는 경우에 대부분 아내 친정 쪽에 아이를 네.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다 보면 고부 갈등보다 장서 갈등이 훨씬 많이 나타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이제 시대 변화를 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드라마를 많이 보는 시청층은 남성보다는 여성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엄마와 딸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네. 이 가장 가까운 친구거나 아니면 아예 앙숙으로 그려지는데 네네. 이 예능에서도 엄마 이야기만 나오면 출연자 대부분이 우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자기와 같은 모습이라는 점에서 좀 공감하는 분들이 많은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가 다루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엄마의 모습이 굉장히 양가적인 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기본적으로는 무조건적인 모성애 이런 거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또 어떤 경우는 굉장히 엇나간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모성애가 네. 엇나간 경우도. 그 예능 같은 경우는 엄마 얘기할 때 상당히 큰 공감대를 좀 가져가기도 하는데요. 네. 최근에 무슨 이 군대 가는 예능을 봤더니 여성분들이 군대 가는 예능을 봤더니 맞아요. 자식 가진 엄마의 입대는 결국 자식들 앞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이려는 엄마의 이야기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또 1박 2일 같은 프로그램에서 보면 시골 할머니들을 만나면 거기서 엄마 얘기가 또 굉장히 공감대를 끌어들이는 부분들이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아무리 갈등을 겪어도 네. 엄마는 모든 가족을 보듬고 중심이 되어주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이 엄마니까. 그러니까 엄마, 이 모성애가 극대화된 모습. 우리 사회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거겠죠? 맞습니다. 모성이 사실 가족의 중심입니다. 네. 어찌 보면 참 그게 있어서 가족이 유지되는 거죠. 굉장히 도시생활 힘들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집에 딱 전화를 걸어요. 아니면 어머님이 갑자기 전화를 해요. 그래서 딱 받고 나면 희한하게도 마음이 잠시 동안 편안해지는 느낌을 좀 주는데 그게 아마 그 모성이 주는 근원적인 안정감 같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명절 때마다 사실 길 막히고 그 피곤한 몸에 그 귀환길 가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결국 가는 이유는 엄마가 거기 있으니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주로 네.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오십니다. 오늘은 한번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보시죠. 오늘 좋은 말씀 얘기하시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코드 94.5 정덕현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